일단 들어서 만약에 뿌리가 안 나와 있다, 그럼 저 분갈이 안 할 겁니다. 뿌리가 나와 있으면 해야겠죠. 짠. 안녕하세요, 아피스터입니다. 칼라데아 오르비폴리아라는 식물인데요, 칼라데아 종 중에서도 잎맥이 정말 아름답고 독특한 모양의 식물인데요, 키운 지 한 2년 됐는데 유묘대에 사서 지금은 중품 정도가 돼서 분갈이를 해주려고 해요. 분갈이 하는 법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잘 자라고 있을 줄이야. 굉장히 예쁩니다. 칼라데아 오르비폴리아가 다른 칼라데아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공중습도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식물이어서 일반 가정에서 키울 때는 분무기를 뿌려준다거나 가습기를 옆에다가 친구처럼 두고, 저도 처음에 들였을 때 2번 정도 죽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3번째 키웠는데 성공적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르비폴리아는 키울 때 애를 먹는 부분이 잎끝이 마르는 거거든요. 잎끝이 건강하게 키우려면 항상 습도에 신경을 써줘야지 됩니다. 이 식물에 대해서는 다음에 영상을 찍도록 하고요. 딱 보기에도 지금 화분에 비해서 식물이 많이 자라서 답답해 보이죠. 분갈이 할 때 필요한 준비물들을 준비했는데요, 장갑, 모종삽, 뿌리 시든 잎 정리를 해주려면 가위도 필요하고요, 루바망, 뿌리 정리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화분이 필요하죠. 난석, 제올라이트, 상토,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기존 화분하고 새로 쓸 화분을 놓아봤는데요, 기존 화분에서 한 2배 정도 크기로 준비를 했어요. 화분에 비해서 과도하게 잎이 자라 있어서 요거 다음 치수도 있는데 다음 치수로 했어요. 보통 분갈이는 기존 화분의 한 1.5배에서 2배 정도로 키워주면 되는데요, 식물을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분갈이를 왜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딱 봐도 작은 옷을 입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화분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자라고 있잖아요. 점점 식물이 자랄수록 뿌리도 내리게 되고, 뿌리가 많아지면은 화분 안에 공간이 점점 좁아지겠죠. 상대적으로 흙은 부족하게 되니까 양분이 모자라게 되죠. 몸이 커지면 당연히 먹어야지 될 음식도 많아지잖아요. 몸은 커지는데 음식은 똑같이 먹는다면 식물이 힘들어하겠죠. 식물이 자라다가 화분 벽에 딱 닿는 순간 식물들도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더 이상 내가 뿌리를 뻗어내릴 수 없구나 라고 느끼고 성장이 좀 둔화된다고 하는데요, 물고기 키우시는 분들도 경험을 하실 텐데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항 크기에 맞춰서 물고기가 큰다. 크게 크는 물고기들도요, 어항 사이즈가 작으면 작은 사이즈만큼 크게 됩니다. 저도 작은 어항에다가 키운 물고기들이 아쿠아리움에 갔는데 제가 키우는 물고기의 3배 정도의 물고기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이 물고기가 이렇게 큰 거였어? 그런 것처럼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안으로 보는 것 말고 분갈이 시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화분을 들어보세요. 화분을 들었을 때 화분 밑으로 뿌리가 나왔다, 100% 분갈이를 해야 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서 만약에 뿌리가 안 나와 있다, 그럼 저 분갈이 안 할 겁니다. 뿌리가 나와 있으면 해야겠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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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네, 다행히 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 찍을 수 있겠네요. 뿌리가 나왔다는 거는 더 이상 이제 갈 곳이 없어서 배수구멍으로 살 곳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다른 확인 방법은 물을 주는데 이 물이 잘 안 들어간다, 쭉 안 빠진다, 분갈이를 해야지 될 시기로 볼 수 있어요. 안에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처음에는 물이 잘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물이 좀 찬다, 얘가 좀 힘들어하고 있구나, 분갈이 해줘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뿌리가 화분 위로만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꽉 차가지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막 위로도 막 올라옵니다. 그럴 때도 분갈이 시기로 볼 수 있어요. 봄, 가을에 생육이 조금 더뎌질 때 분갈이를 하면 제일 좋아요. 식물은 움직이는 동물하고는 다르잖아요. 한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적응을 잘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한번 화분에서 빼내면 뿌리가 건드려질 수도 있고 잎이 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창 잘 자랄 시기에는 그냥 잘 자라게 두면 됩니다. 그러다가 생육이 좀 더뎌질 때, 지금이 아직 적기라고 볼 수 있어요. 식물을 사셨을 때 바로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화원에서 식물을 구입하셨을 때는 웬만하면 바로 분갈이를 해주세요. 화원에서 오는 식물들은 거의 완벽한 조건에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뿌리가 꽉 차 있습니다. 가만히 있었던 식물이 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식물이 이동을 하면 에틸렌 호르몬이 방출이 된다고 해요. 과일 같은 경우는 에틸렌 가스가 과일을 숙성시키는 역할도 하는데 관엽한테는 잎을 시들고 죽게 만들어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맛있는 과일을 먹는 뜻이지만은 과일한테는 빨리 씨앗을 보겠다는 의미거든요. 에틸렌 가스를 방출을 하면서 빨리 시들어버리게 하는 거죠. 후대를 생기게 하기 위해서 빨리 성숙을 시켜서 상하게 만들어서 씨앗을 낼 수 있는 일종의 생존 본능이거든요. 택배를 받은 식물은 에틸렌 가스를 방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큰 화분을 준비해서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분갈이의 정석이 있진 않겠지만 최대한 분갈이를 잘 할 수 있는 법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독자 김보민님께서 궁금해 하셔가지고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보민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 번에 화분을 큰 걸로 하면
여러 번 분갈이 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한 치수 큰 화분으로 옮겨야 할까요? 네. 처음에 작은 화분을 사서 큰 화분으로 옮기신 거예요. 한 번에 어차피 큰 식물이니까 단계별로 하라는 조언을 듣고 분갈이를 하려고 했는데 단계별로 하기엔 좀 귀찮은 거죠. 네. 한 번에 왜 큰 화분으로 가면 안 될까요? 그런 질문인데요. 네, 안 됩니다. 아이한테 짜장면 꽃배기를 시켜서 다 먹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탈이 나겠죠. 자기 몸에 맞게 먹어야지 될 양이 있는데 어차피 너 크면 꽃배기 먹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꽃배기 계속 먹어. 아예 그냥 큰 화분으로 옮겨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뿌리에서 흡수할 수 있는 영양분은 작은데 흙에 있는 영양분을 잘 못 빨아들이겠죠. 과습이 오죠. 식물에 맞는 크기의 화분을 찾아서 옮겨야지 되는 이유는 뿌리가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물과 양분을 줘야지, 그러지 않고 과하게 큰 화분에도 옮기게 되면 그만큼의 물을 작은 뿌리에서 빨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식물이 힘들어합니다. 약간 길이가 긴 화분이거든요. 뿌리를 옆으로 뻗어나가는 식물들이 있는 반면에 이 오르비폴리아가 뿌리를 수직으로 뻗어내리는 식물이에요. 깊은 분이 이 식물한테는 더 맞습니다. 이 화분을 좀 소독을 해주면 좋아요. 식초물에 담궈주면은 식물한테도 병균이 옮길 위험이 없어서 좋고요. 물구멍인데 여기를 막아야지 물을 줄 때 흙이 빠져나가질 않으니까,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3D 에어메시를 많이 써서 이것도 저도 물구멍으로 쓰기도 해요. 화분에서 식물을 빼야지 되는데 식물의 상태를 볼 필요도 있습니다. 시든 잎, 죽은 잎들 있죠? 정리를 해주셔야지 돼요. 잘라내야지 됩니다. 시든 잎에서 병해충이 감염이 될 수도 있거든요. 평소에도 시든 잎들은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식물을 그대로 키우기를 원한다면 큰 화분을 구해서 심는 게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포기가 아직 나눌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포기를 나눠서 기존에 있던 화분에다가 심고 나머지도 기존의 크기만큼의 화분을 준비해서 심어도 됩니다. 저는 화분을 놓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큰 화분으로 갈아타고 식물을 계속 키우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식물을 뺄 때는요, 가장자리를 톡톡 두드려주세요. 기존의 식물에도 물을 한번 주시면 빼기가 쉬워요. 첫 번째 궁금한 점은 오르비폴리아가 실제로 수직으로 뻗어내려서 위로 벽을 타고 올라오는지 그게 궁금해요. 오, 잘 빠진다. 올라오네. 올라오죠. 뿌리가 아래로 뻗어내리고 있죠. 마사토하고 난석 계열을 배수충으로 쓴 것 같아요. 기존의 흙들을 또 털어내야 되겠죠. 위에서부터 흙들을 풀어주고요. 뿌리들을 잘 관찰해 보시면 하얀 뿌리들이 있죠. 새 뿌리입니다. 네, 건강한 뿌리들이고요. 묵은 뿌리들은 거무튀튀합니다. 그런 애들은 좀 잘라내 주셔도 돼요. 전체적으로 뿌리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요. 진짜 많이 죽여 먹었던 식물인데 참 건강하네요. 이거 잘라낼 게 없네 그냥. 뿌리가 뭐 인삼인 줄 알았어. 그 다음엔 배수충 까는 일입니다. 배수충을 까는 이유는 물 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서예요. 화분이 하는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물을 잘 빠지게 하고 물을 잘 마르게 하고. 여기 구멍은 있는데 바닥하고 닿아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흙을 쌓아서 올라가면 빠져나갈 숨구멍이 없겠죠. 식물이 썩을 수밖에 없어요. 숨쉴 구멍이 없으니까. 입자가 굵은 난석이나 마사토 깔아주면 물이 잘 빠지겠죠. 저는 난석을 선택한 이유는 마사토는 물만 잘 빠지게 해요. 근데 난석류의 돌들은 물을 이 안에 가둘 수 있어요. 그 공기구멍들이 많기 때문에 보습성,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성질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습도를 유지를 하면서도 공기를 잘 통하게 하는 것, 이런 난석, 저곡토라, 산야초 이런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식물에 맞게 배수충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뭐 상토에도 마사토를 많이 섞잖아요. 물을 싫어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물을 빨리 빼내는 게 중요하지 화분에 물을 가두는 건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물 빠짐도 좋아하겠지만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난석류의 돌들을 쓰게 되는데요. 오르비폴리아 같은 경우에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항상 화분에도 물이 마르지 않게 유지를 해줘야지 되거든요. 물이 마르지 않게 유지를 해주려면 안에 공기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어야지 돼요. 이거는 바닥재에 쓰는 거지만 바닥재도 밑에서 수분을 계속 유지해주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배수충도 저는 난석을 선택했습니다. 배수충은 화분의 한 3분의 1 정도. 근데 제가 이게 언제 빠져 있었지? 다시 넣었어요. 상토를 올려야지 되는데 분갈이 할 때마다 상토하고 배수충하고 섞이는 게 번거롭더라고요. 에어메쉬를 깔아서 분리를 해주기도 해요. 이 정도로 분리를 해주고요. 이 식물 높이, 화분의 80% 정도까지 높이를 맞추는 게 적당한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상토를 깔아야겠죠. 상토들은 배합을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기성이 좋은 흙들이에요. 하지만 본인의 환경이 안 좋다, 통기성을 높여주는 것도 좋아요. 펄라이트라든지 질석, 훈탄, 마사토 배합을 하기도 하죠. 네, 저는 제올라이트를 넣겠습니다. 7:3 비율로 섞은 거를 한번 깔아야겠죠. 이렇게 깔아서 한번 높이를 볼게요. 잔뿌리가 조금 있는데 정리를 해줄 필요는 있겠네요. 푹 들어가네. 조금 더 넣어야겠습니다. 잔뿌리도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잘라내서 네, 안에 있는 흙이 밀도가 높아서 좀 털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흙들이 좀 많이 뭉쳐있는 느낌이랄까요? 이 끝에가 화분의 80% 정도 올 수 있게 맞춰줘야지 됩니다. 네, 이 정도 깊이 괜찮을 것 같아요. 센터를 잘 맞춰주시고요. 나머지 상토들을 넣으면 됩니다. 흙이 많이 들어가네. 뿌리 사이사이에 흙이 잘 들어갈 수 있게 이게 통통통통 쳐주세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흙을 덮는 것까지 생각을 못하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콕콕 찌르면 흙이 또 들어가겠죠. 너무 꽉꽉 누르시면 안 돼요. 뿌리가 숨을 못 쉬겠죠. 화원에서 화분 분갈이에서 하면 이렇게 마사토가 깔아주잖아요. 물을 줄 때 마사토가 있으면 흙이 파이거나 들뜨지 않는 건 있어요. 항상 흙을 만져보면서 흙의 상태를 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마사토 올리는 거 권하지 않습니다. 상토는 무비상토하고 분갈이용 상토가 있는데요. 무비상토는 삽목용으로 많이 써서 비료 성분이 조금 적고요. 분갈이용 상토는 비료 성분이 어느 정도 들어 있습니다. 저는 무비상토를 주로 써요. 액비라든지 알비료를 뿌려주면서 관리를 해줍니다. 물을 전체적으로 푹 주세요. 쭉 빠지죠. 물받침에 물이 고이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물이 밑에까지 들어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물을 주고 나면은 한번 흙이 또 꺼집니다. 한 번 더 자리를 잡게 되겠죠. 조금 꺼졌다 싶으면은 흙을 보충을 해주세요. 높이가 맞춰줄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고인 물들은 버려주시는 게 좋겠죠. 이제야 맞는 집을 찾은 것 같습니다. 분갈이를 하고 나면 분갈이 몸살이라고 그러죠. 식물이 한번 이동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에틸렌 호르몬을 방출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뿌리를 건드리거나 삽목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잘 두셔야지 되고요. 반그늘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2, 3주 정도 되면 새 뿌리가 자라고 자리를 잡게 되겠죠. 네, 오늘은 식물 분갈이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